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9월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사가 내보내거나 거부 시에는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교육 활동을 침해당하고도 피해 사실을 숨겨온 부산 지역 교사가 16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유치원 4명, 초등학교 98명, 중등 60명 등 167명의 교원이 피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혹시 우리 부산도 선생님 저렇게 말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보고 또 그뿐만 그렇게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1학기에 침해를 당해서나 치유가 부족하고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그 선생님들을 찾아서 지원해보고 좀 우리 교권을 확립시키고 해서 좀 교직 사회를 학교를 안정시키고자는 의도로. 이들은 심리 상담과 치료비, 법률 지원, 제도 개선 등을 시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교권 침해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82명에 대한 지원에 나섰지만 대상자 파악이 어려운 9명과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교원도 76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것도 신고해도 되나? 이런 것도 상담되나 하는 그런 긴가민가 하는 그런 것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상담 사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런 것도 지원이 됩니다 하고 홍보도 좀 많이 해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아 이런 지원이 있구나 하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좀 많이 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이 가운데 변호사 선임 2건을 포함해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 등 4건을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부산의 어린이 통학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교통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교육계와 경찰,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입니다. 빨간색 전멸 신호가 켜진 가운데 차량들이 정지선을 무시하고 아슬한 고개 운전을 펼칩니다. 이곳은 지난 6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선생님이 좌회전하는 차량에 치여 숨진 곳입니다. 학부모들이 지난 10월 다시 현장을 찾아 찍은 영상입니다. 초등학교 말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조사했는데요. 초등학교 앞은 그래도 비교적 스쿨존이 잘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근처는 사실 좀 시설 자체가 너무 미비했고요. 아까 횡단보도에 버스 정류장이 버젓이 서 있는 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많았고 좀 기본적인 시설부터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산의 시민사회단체가 북구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56개 어린이 보호구역. 이곳의 도로 조건과 보행 조건,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시설의 유무, 그리고 위험 요소 등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50점 만점에 평균 18점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건물을 지어서 공간을 확보해서 들락날락 사업을 하는 게 우선인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선인지 통학로 아니면 스쿨존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인지 이거에 대한 좀 정말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민사회단체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담당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조사 결과에 수긍하며 제도 개선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스쿨존 그 학교에 이제 계시는 분이나 또 그 주변 지역 주민 또 그 선생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의 그 이런 그 개선 사업에 참여가 꼭 필요하다. 이번 조사와 같은 기초적인 현장 점검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따른 차량 운행 규제 강화와
운전자와 보행자 등의 시민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불합리한 통학구역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1.5km라고는 하지만 걸어보면 30분 이상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횡단보도를 많이 건너야 되는 위험한 구역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통학구역을 재조정할 수 있거나 스쿨버스를 배차하는 형태로 저희가 제안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계기관의 대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원도심의 인구 감소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의 경우 부산시 전체 인구 감소 속도에 비해 2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나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인구수 10만 5,192명, 세대수 5만 3,626가구. 지난해 말 집계된 부산 서구의 인구와 가구 현황입니다. 원도심 서구의 인구 감소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구의 인구는 지난 1992년 20만 794명에서 2022년 10만 5,192명으로 47.6%의 감소율을 보여 절반 가까이 인구 감소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2013년 11만 8,783명에서 2022년 10만 5,192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이는 부산시의 10년간 5.9% 감소에 비해 2배나 빠른 편입니다. 노인도 많고 빈집도 많고 옛날하고 천재 차이지 뭐. 예. 특히 서구 13개 동 가운데 아미동의 인구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아미동의 인구수는 6,181명으로 10년 전 9,895명보다 3,714명이나 줄었습니다. 초장동과 남부민 1, 2동, 동대신 2동도 20에서 30% 정도 인구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수 감소는 빈집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진 산복도로 주변 지역은 슬럼화가 진행되고 노후 밀집 주거 형태로 변하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을 노인과 바다밖에 없는 도시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조 인구를 늘린 것에서부터 실마리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구는 내년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6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금은 주거 환경 개선과 맞춤형 통합 케어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강서구 명지에 들어설 종합스포츠센터가 정부 심사를 마치고 본격 건립 절차에 들어갑니다. 강서구 인구 절반이 명지에 살고 있지만 그동안 체육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들어서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강서구 명지동에 들어설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입니다. 명지 오션시티 내 강서기적의 도서관과 호산나교회 사이 공터에 지어질 예정으로 건물 면적 3,3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입니다. 1층에는 어린이 놀이공간과 농구, 야구, 양궁시설 등이 만들어지고 2층은 국제규격 빙상장으로 조성됩니다. 아이들과 청소년 또 부모님과 함께 올 수 있는 이 시설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고 강서의 남쪽 지역에 개발이 완성된 곳은 아직 5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지만 지금 준비를 해야 큰 도시에 걸맞는 그런 문화 인프라가 되지 않겠나 해서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업입니다. 사업 주체가 강서구에서 부산시로 옮겨갔다 다시 강서구로 돌아왔고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 100억 원이 340억 원까지 치솟으면서 좌초될 위기도 겪었습니다. 아이스링크와 스포츠 멀티컴플렉스가 함께 지어져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와 아주 잘 협의를 해서
두 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협의를 잘 맞춰가지고 266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구는 내년 상반기 설계를 마치고 연말 공사에 들어가 2025년 12월 문을 연다는 계획으로 인근 사상구와 사하구, 경남 김해와 창원 등지의 수요를 끌어들여 59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전국 지역 채널 기자들의 단체인 한국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가 출범했습니다. 각 회사, 각 지역별로 취재해온 기자들이 더 깊고 더 넓은 지역성과 공공성 구현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취지인데요. 지방분권 시대에 더 강화된 보도력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 처음 출범한 케이블 TV. 그 시작과 동시에 지역 채널의 역사도 시작됐습니다. 30년 가까운 시간,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온 각 케이블 TV 방송사, 지역 채널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을 더 깊고 더 넓게 취재하기 위해 서로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시대가 변해도 지역 풀뿌리 매체인 지역 케이블 TV의 공적 역할과 책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구성원인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하고 책임 있는 취재 보도를 위해 힘써 주십시오. 한국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 출범을 공식 선언한 날, 국회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주제는 지방 분권 시대 지역 채널의 보도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먼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지역 채널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얼마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방민에게 제공할 것이냐, 또 얼마나 지방민과 소통할 수 있느냐, 여기는 가장 가까운 매체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을 어떻게 송수신하느냐의 차이가 콘텐츠의 차이로 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의 규제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 당국의 규제 편의성 측면에서 설계된 측면이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지역 채널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지역성 등이 더 견고하게 유지되고 다양하게 표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한 방송 주체들 간의 협력과 제도적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지역적인 구현 의무를 부여하면서 공적 기금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면 점점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기여되는 것이죠. 공명하라, 같이 올려야 된다. 하나의 작은 돌멩이가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78개의 돌멩이가 한꺼번에 던져진다면 그것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30년 가까이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케이블 TV 방송 기자들, 주민과 시청자들에게 더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또 다른 가족으로 많은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반려동물.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거나 공원에 가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나온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얼마나 될까? 부산은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35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반려동물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적으로는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또 유기동물과 관련된 이제 보호시설 쪽으로 가면 더욱더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인구는 우리 인류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반려라는 게 함께하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반려동물의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유실 유기동물 관련입니다. 한 해 11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무책임하게 버려지고 있는 상황. 부산에서는 연간 6천에서 7천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실 유기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6, 7천 마리가 한 해 발생이 되는데 그중 한 50 몇 프로 정도가 안락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 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반려인에 대한 교육이 잘못돼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버려진 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얼마나 있을까? 현재 전국에 239곳의 동물보호센터가 있으나 부산은 5곳에 불과합니다. 부산에 비해 유실 유기동물의 발생 건수가 적은 서울 20곳, 대구 24곳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동물보호법상 지자체는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부산의 동물보호센터 5곳 중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부산시가 2019년 강서구 신호동에 길고양이를 중점으로 한 동물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무산됐고, 이어 북구 구포시장 일원에 동물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인근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진행 여부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예수동 동물보호센터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제 우리 동물 관련 시설은 기피 시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 우려로 계획 수립을 아마 좀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물보호센터의 부족도 문제지만 센터 내에서의 동물 관리 실태는 더욱 열악합니다. 유실 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은 전국 평균 26일이나 부산은 18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부산의 동물보호센터 5곳에서 보호 관리한 유실 유기동물 개체수가 약 한 2만 마리 이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구충제를 투영한 건수는 한 5,600건 정도로 27.9%에 불과하고, 특히 예방 접종은 360건으로 고작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동물보호센터 5곳 중 무려 3곳은 최근 3년간 예방 접종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실 유기동물이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하는 수가 매년 3천에서 4천 마리에 이르고 있으며 자연사 비율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와 유실 유기동물 발생 건수에 비해서 동물 보호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 폭넓은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는 동물 보호 센터를 더욱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전부 사비를 털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반려동물 문화 이런 거를 성숙을 시키고 이렇게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해마다 늘어가면서 동물과 사람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 부산이 더 이상 유실 유기동물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동물보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핵 폐기장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부산시의회 시민안전특위 활동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주민이 참여해 원전 안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도 제안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핵 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범시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노후 원전 문제는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민사회와 정치행정이 함께 검증해야 하는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수자원 공사의 수명 연장,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이나 핵 폐기장의 설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시와 의회의 협의를 거쳐 출범한 시민안전특별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안전특위가 예산난을 이유로 이 사안을 상임위로 넘기려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특위위원장의 지역구가 기장군인 것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산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핵 폐기장 반대 범시민종 본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특위위원장의 교체 및 주민투표 실시를 통한 부산 시민의 의견 수렴 그리고 모범전의 수명 연장 및 핵 폐기장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시민과 함께 검증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원전 부지에 폐기물 저장 시설을 만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시장, 의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특위위원장 교체와 주민투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특위의 직무유기를 법적 검토하고 내년 총선에 나설 입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질의해 공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이상동기 범죄 대응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신질환자 응급 대응을 위해 정신전문요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가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와 경찰이 손을 잡고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열었습니다. 센터에는 정신질환 경찰 대응팀 6명과 부산시 위기개입팀 12명이 투입됩니다. 조현병이나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요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합니다.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응급 입원이 필요할 경우 병원 이송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112 신고 처리 과정에 정신질환자인 것 같다라고 판단될 때 저희 정신응급 경찰 대응팀이 현장에서 조치를 하는데 그 와중에 경찰 대응팀만으로는 고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부산시의 응급개입팀의 전문 상담을 요청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현장에서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응급 입원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센터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휴일에는 24시간 가동됩니다. 정신 전문 요원들이 경찰관과 함께 출동하면서 안전한 현장 활동을 보장받고 상황에 따라 신속한 응급 입원 조치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합동 대응센터 개소로 평일 야간과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이 메워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